제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약간 학문적인 내용이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1번 보시면요, 틀렸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은요, 단어들은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가 맞겠죠. 그렇죠.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그쵸.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것부터 배열을 합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2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 맞죠? 그쵸. 순액 금지라고 했었어요.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1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법인기업 자체는요, 요거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그냥 구분 표시 원칙 요 정도만 하세요. 요 법인기업일 때 요거 성격이 다르다는 거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맞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거나 쓸 것으로 예상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거나 쓸 것으로 예상하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1년을 기준으로. 그쵸? 구분해서 표시하죠. 그쵸?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보시면요, 총액주의였죠. 그쵸? 총액주의. 순액 금지라고 했어요. 보시면요, 받아야 될 돈 20만 원 있고요, 갚아야 될 돈 5만 원이 있대요. 받아야 될 돈 20만 원 있고 갚아야 될 돈 5만 원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만 받아내면 되잖아, 원래. 그쵸? 퉁 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될 돈 20만 원이고요, 갚아야 될 돈 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정보겠죠. 퉁 쳐가지고 15만 원만 받아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순액이거든요. 순액 상계해가지고 퉁 쳐가지고 순액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요게 총액, 요게 총액주의예요.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 성질이 가장 높은 것부터 배열을 합니다. 자, 현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판매용 물건인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 목적인 사무실인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제일 현금화가 빠르겠어요? 뭐가 제일 빨리 팔리겠어요? 현금 자체가 현금화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용 물건, 그리고 사용 목적인 사무실, 뭐가 제일 빨리 현금화가 될까요? 팔릴까요? 판매 목적이 이게 더 빨리 팔리겠죠. 그렇죠? 현금화가 가장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됐죠. 계정과목 및 정유 등록에. 그렇죠? 자, 1년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네. 그리고 구분 표시 원칙. 각각마다 정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그렇죠? 시험에 잘 나오죠. 재고자산의 정의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부여한 재산. 투자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부여한 재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사용 목적으로 부여한 재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 방금 전에 요거 나왔었는데, 법인기업은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요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하고 뭔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여하튼 구분해서 표시를 한대요. 요건 법인기업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있죠. 그쵸? 미결산 항목의 표시의 금지, 현금가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은요, 12월 30일 날 나와서는 안 되는 임시 개정이었습니다. 자,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거래로 모두 고른 것은? 회계상거래가 뭐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회계상거래라고 하죠. 금액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뭔가 변동이 생겼다면 그걸 회계상거래라고 하죠.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채용만 했을 뿐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회계상 거래가 아니겠고요. 니은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자, 디귿은 회계상 거래가 맞네요.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차량이 생겨났죠? 재산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죠.
디귿은 회계상 거래겠네요. 또한 리을 1천만 원을 주고 상품을 추가로 주문을 하였다. 주문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주문만 했을 뿐. 미음 요거 회계상 거래가 맞네요. 다른 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3년간 차입 돈을 빌렸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것은 디귿하고 미음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일 것이고 회계상 거래가 뭐예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주문이라는 그 자체,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주문만 했을 뿐,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옳은 것은 회사 내부 사람들을 물어봤죠?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 정답은 3번이겠네요. 경영자, 재무정보를 만들어서 내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회계를 뭐라고 하죠? 관리회계라고 했었잖아요. 재무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했었죠.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11월 30일자 상품 110만 원을 진위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판매했죠?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상품 매출 2번 나오겠다. 2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요.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운송비, 판매에 대한 운임이죠. 판매에 대한 운임은 운반비라는 단어가 나오겠네요. 운반비.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네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보통예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 됐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저는 자산부채 자본을 흰색으로 표현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 비용, 실현손익은 노란색으로 표시할 것이에요. 분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상품 110만 원을 진위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판매했으니까 수익이죠. 번 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죠? 110만 원.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쵸? 물건을 팔았으니까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가 생겨났죠. 권리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주된 영업 활동 맞죠?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얼마? 1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판매를 할 때 운임이 들어갔대요. 택배비 같은 게 들어갔대요. 판매에 대한 운임은 뭐라고 써요?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죠. 쓴 거,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죠. 14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14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분계 처리할 때 이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당좌 자산은 어느 카테고리 안에 속합니까? 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었죠. 1년 이내에 현금이 되거나 쓸 것으로 예상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이 되거나 쓸 것으로 예상하면 비유동자산. 1년을 기준으로 나눴죠. 그쵸? 그리고 유동자산 카테고리 안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눠지죠. 그쵸? 당좌자산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쵸? 당좌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부채네요. 예수금. 그쵸? 부채. 그리고 지급어음도 요거 부채네요. 그쵸? 요거 부채잖아. 단어 이름 꼭 외워주셔야죠. 그쵸?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셔야죠. 그쵸? 예수금은 뭐예요? 미리 받은 금액이죠. 그쵸? 예비적으로 받은 금액. 요거 급여 문제, 급여 처리할 때, 급여 지급할 때 문제가 나왔었죠. 그쵸?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이죠. 그쵸? 근로자 부담금. 그리고 지급어음 있죠? 요거는 각서를 써준 것이죠. 갚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이죠. 네, 부채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당좌자산 맞는데? 당좌자산입니다. 20만원, 30만원, 60만원, 18만원. 요거 더 하시면요. 네,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계정가옥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요. 당좌자산 카테고리 찍어보시면 되겠죠?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현금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보통예금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외상매출금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단기대여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쵸?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어음, 예수금, 요거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 쪽에 속하죠.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은 뭐예요? 이 네모 박스가 뭐죠? 이 네모 박스 1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주화. 지폐하고 동전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통화라고 했었죠. 그쵸? 통화. 1번은 통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통화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요.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이 뭐예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수표가 있었죠. 수표. 그쵸?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네. 그쵸? 예, 수표는 현금이었죠. 그쵸? 통화대용증권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편 환증서. 무슨 환. 네, 통화대용증권에 속했죠.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받아가세요. 배당금 받아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통화대용증권이었죠. 그쵸? 정답은 4번이겠네요.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었었죠. 그쵸? 네, 정리를 해보자면 지폐하고 동전 요거를 통화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통화대용증권 자기압 수표가 있었고요.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있었고요. 수표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이자표가 있었고요. 무슨 환들이 있었어요. 무슨 환. 그리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요거에 대한 예시는 아닌데요. 사실 요거에 대한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죠. 그렇죠? 만기가 없는 통장이었잖아요.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었었죠.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에, 적게 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사실상 미치는 영향 문제네요. 재고자산이 뭐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죠.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가 뭐였어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상품이 있었죠. 상인의 물건, 상품, 판매용 물건. 상품티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상품티 한번 그려봤어요. 됐습니까? 상품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말에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했대요. 적게 평가했대요. 원래 요만큼의 면적이 있었는데 여기 적게 평가했대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늘어나잖아요. 매출원가가 늘면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단기순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데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고요. 그렇죠? 과대 계상되고 단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은 보조부가 뭘까요? 보조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요부를 배웠고요. 보조부를 배웠었죠. 네, 주요장부는 뭐가 있었어요? 분계장에다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다 전기했잖아요. 즉, 주요장부는 뭐예요? 주요장부입니다. 주요장부는 뭐가 있어요? 분계장에다가 우리가 분계를 했고요. 분계장이라는 장부는 무조건 있어요. 회사에 가시면. 그리고 총계정원장에다가 전기를 했었죠. 그렇죠? 총계정 원장 TTT가 모여 있는 장소죠.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했었죠. 이거 주요 장부죠. 그쵸? 나머지들은 보조 장부였죠.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보조 장부를 물어봤네. 아닌 것은 상품 60만 원을 매출하고요. 판매를 했죠. 상품을 판매했어. 그러면 보조 장부 뭘 만들 수 있지? 매출장을 만들 수 있잖아.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쵸? 매출하고 매출장 만들 수 있지. 그쵸?
그리고 상품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품 재고장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상품이 나갔다. 이렇게. 대금은 수표를 회수하였다. 수표를 받았으면 현금이죠. 그쵸? 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 출납장을 만들 수 있겠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아니죠?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었어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거 한번 분계 좀 한번 해볼까요? 분계. 굳이 분개하자면 상품 60만 원을 매출하고 판매를 했으니까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상품을 팔았습니다. 번 거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 6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았대요? 동점 발행. 남의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였다. 수표를 받았다.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었죠. 수표를 받으면 현금.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 60만 원 이렇게 분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감가가 뭐죠? 감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다. 그게 감가였죠. 그렇죠? 감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건물 사면요. 건물 언젠가는 무너질 거 아닙니까? 사용하거나 소비되면서 가치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차량도 마찬가지죠. 차량 여러분들 처음에 샀다가 언젠가는 망가질 거 아닙니까? 사용 소비하면서. 기계 장치도 마찬가지겠죠. 가치가 감소하겠죠. 사용 소비하면서. 임차 보증금요? 보증금? 빌린 거에 대한 보증금.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잖아. 이건 가치가 감소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 금액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겠죠. 네,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요.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그쵸? 자본적 지출은 뭐였어요?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재산 가액에다가 어떻게 줬어요? 해당 재산에다가 더 가산해줬죠. 그쵸? 해당 재산에다가 더 가산해줬고요. 수익적 지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비용 처리했었죠. 그쵸? 그쵸?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그럼 비용 처리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아지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쵸? 이익은 감소한다가 맞겠죠. 이익은 감소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재산가액에다가 더 더해줬어야 되죠. 덜 해줬잖아. 자산은 감소하고 이익은 감소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미치는 영역 문제였습니다.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다음의 개정 과목 중 단어들 중에서 재무상태표상 분류 기준이 항목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 단어들 보고세요. 왕따인 거 하나 고르래요. 왕따인 거 보이시나요? 예수금 뭡니까?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떼어놓은 돈이죠.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겠죠. 그렇죠? 납부해야 되는 의무니까 부채 맞죠? 미지급금 뭐예요? 아직 주지 않은 돈,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죠. 네, 부채겠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미수 수익은 어디에 속해요? 자산 쪽이죠. 네, 부채가 아니라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찍어보시면 유동부채 카테고리 찍어보시면 미지급금 나오죠. 그렇죠? 예수금 나오고요. 미지급 비용 나와요. 네, 미지급 비용 됐습니까? 그리고 자산 쪽에 찍어보시면요. 네, 미수 수익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풀 수가 있겠네요. 제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왼쪽 차변에 개정 과목 단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기업주가 사장님이 매출처로부터 외상매출금 뭐죠?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죠. 그쵸? 받아야 될 돈 얼마? 100만 원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여기까지 분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죠. 받을 권리가 사라졌죠. 받았잖아요. 그쵸? 네, 받을 권리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사라집니다.
상매출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분계 처리를 해봤어요. 왼쪽 차변의 계정 과목을 옳은 곳은 현금 없네. 요거겠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대요. 아, 사장님 돈을 빼갔다. 현금을 빼갔죠. 네, 현금을 얼마 빼갔어요? 100만 원. 그리고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빼갔습니다. 요거 단어 뭐라고 해요? 인출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인출금. 인출금. 사장님이 돈을 빼갔다. 인출금 100만 원. 사장님이 돈을 집어넣었다. 출자. 사장님이 돈을 빼갔다. 인출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네, 인출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답은 2번. 그리고 인출금은 임시 단어죠. 임시 계정이라서 12월 30일 날 어떻게든 없애줘야 되겠죠. 자본금에서 까주게 됩니다.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제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래요. 아, 이거 결산 문제죠. 수익의 이연. 이연이 뭐예요? 연도를 넘겨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예. 코로나 시대입니다. 연도를 넘겨야 되는 것. 저는 선이네요. 선은 내년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쵸? 네, 요거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의 이연이래요. 네, 수익.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은 4번은 비용이잖아요. 수익의 이연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거 다 수익으로 처리한 거예요. 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내년도까지. 근데 내년도 부분 12월 30일 날 우리가 쪼개줘야 되잖아요. 발생주의 때문에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쵸? 수익을 취소하고요. 수익을 취소하고 다음 연도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선수수익이죠. 네,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은, 자, 1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십자 회비. 적십자 회비요? 적십자 회비는요, 이렇게 생겼죠? 적십자 회비.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상. 요즘에 적십자 회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입니다. 이렇게 지로가 옵니다. 여러분들 우편물로 오죠. 짜증나죠? 그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지출이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죠. 적십자 회비는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정답 1번. 정답 1번. 2번 보시면요,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고 되어 있죠. 재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옛날에 취득했었죠. 취득 이후의 지출, 재산세를 낸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진 않죠.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세금과 관련이 있잖아요. 세금과 공과라고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3번은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래요. 옛날에 차량을 취득했었겠죠. 차량을 취득한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싱싱 달리진 않잖아요. 수익적 지출인데 세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4번은요, 건물을 구입할 때 지급한 취득세래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취득원가의 가산, 부대 비용으로 모아서 가산합니다. 원래 가격에다가 가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쵸? 되게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 4번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모범 답안 보시면 이렇게 1번하고 4번도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1번하고 4번. 왜? 1번은 기부에 대한 지출로 보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복 정답이 되어 버렸네요. 자,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2020년도 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취득원가 1,100만 원이네요. 혹시 부대 비용 있나요? 부대 비용은 없네요. 얼마 주고 샀어요? 1,100만 원. 1,1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샀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치가 감소되겠죠. 왜? 사용 소비하면서 언젠가는 망가질 거 아닙니까? 가치가 감소가 될 겁니다. 가치가 감소가 되는데, 정액법이네요.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몇 년이래요? 내용 연수가 5년이래요.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가치가 감소됩니다. 잔존 가치는 뭐예요? 5년 뒤에 중고나라에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뒤에 중고나라에 10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겠네. 자, 정액법으로 해보죠. 정액법 뭐야? 정액법 정해진 금액대로, 똑같은 금액대로, 예, 가치가 감소된 걸로 보겠다. 요 내용이었죠. 그쵸?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가 뭐죠? 1,100만 원, 0에서부터 1,100만 원, 1,100만 원에서 100만 원만큼 빼준 금액이 요 면적이 되죠? 요 높이가 되죠? 그쵸? 계산해 보면요. 취득가액 얼마? 1,100만 원. 빼기 얼마? 100만 원. 잔존가치 빼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산식이 뭔데? 이 산식이. 전체 0에서부터 1,100만 원에서 100만 원만큼 요걸 빼준 것이죠. 여기 면적이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몇 등분 해주시면 돼요? 5등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5년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니까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1년도,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쵸?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쵸?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00만 원이 되겠네요. 200만 원. 즉, 언제 구매를 했어요? 언제? 취득 시기가 2020년도 1월 1일이죠. 2020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 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2020년도 12월 31일 날 됐어요? 요거 감가상각비 가치 감소분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200만 원 맞죠? 200만 원.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